구석기 시대 생활상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박물관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박물관 자체가 그냥 유물만 전시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사람 모형으로 그 시대의 생활상을 그대로 구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이용했던 거, 뭐 불을 사용했던 거, 고기를 구워 먹던 거, 직접 사람 실물로 이렇게 실제 모습처럼 재현을 해놨으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눈에 와닿을 거예요. 진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옛날에 내가 같이 이 시대에 살아본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겠죠. 그래서 사실 이 공주 석장리 박물관, 이 석장리에서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주먹도끼가 처음 발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도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살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구석기 시대에 한반도가 자리를 못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이게 이 주먹도끼라고 하는 유물이 굉장히 독특한 건데 말 그대로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그냥 돌멩이에요. 그쵸.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예전에는 주먹도끼 문화권이 따로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같은 구석기에도 주먹도끼를 찾아내고 만들어낸 사람들 문화권이 있고 주먹도끼를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들. 이게 그래서 주먹도끼가 어찌 보면은 구석기 시대의 최고 하이엔드 무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전투기쯤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 주먹도끼가 유럽권에서만 발견이 된 거예요. 유럽 쪽에서는 구석기 유적지마다 주먹도끼가 다 나오는데 아시아권에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권은 하나도 안 나오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인종차별적인 서구 학자들이 구석기 시대부터 유럽하고 아시아는 격차가 있었다. 똑같은 뗀석기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뗀석기를 이렇게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크기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작고 섬세한 도구를 사용할수록 더 발전된 문명이니까 이 유럽에서는 이게 가능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이게 안 됐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도 엄청 찾았는데 안 됐죠.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사람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찾는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잘 안 찾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처음 발견된 것도 아닌데 미국의 고고학을 전공한 군인이에요. 네, 미국이 연천에 있는 전곡리라고 거기도 구석기 유적지가 있거든요. 연천이 이제 전방부대다 보니까 미군 부대가 두둔하고 있었어요. 동두천 옆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미군이 고고학 전공자인데 고고학자라고 하기까지는 아직 아니죠. 그래서 그냥 휴가 가서 다니다 보는데 돌멩이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주먹도끼로밖에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학계에 보고를 하니까 학계에 확인을 한 결과 이거는 주먹도끼 형태가 맞다라고 해서 드디어 아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를 사용했다. 요게 기사가 나고 나니까 전국에 있는 구석기 유적지에 다 나왔어요. 이제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였는데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잖아. 우리도 분명히 썼어. 그래서 보니까 그냥 막 보이기 시작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전에는 그게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먹도끼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한국의 구석기 문명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줬다고 해야 될까? 그쵸. 그리고 서구권에 이제 그런 이론은 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구석기 문명을 여기 주먹도끼 문명, 여기 뭐 끌개 문명이라고 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나눴는데 다 폐기됐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발굴이 되니까 한번 나오니까 10년 동안 엄청 오랫동안 조사를 해서 발견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과정 자체, 이 발굴 조사 과정 자체도 박물관에 자세하게 좀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집터에서 그 예전에는 이제 불을 사용을 했으니까 재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분석해서 몇 년 전, 28,000년 전에 흔적이다라는 것까지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내부 박물관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 옛날상의 모습이 있고 외부의 모습을 보면 이게 움집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움집은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구석기 시대 후부터 이렇게 움집이고 얘는 사실은 막집이라고 해요. 막집. 구석기 시대에는 막 지어서 막집이죠. 네, 막 그냥 기둥에 있으면 그 위에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가죽이든 풀이든 아무거나 덮어서 그냥 지어놓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막집도 보이고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는 이 시대 구석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었고 어떤 걸 먹었었고 어떤 집에서 잤을까 의식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학습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해야 될 거는 이 지역의 특징이에요. 공주 석장리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 석장리의 특징이 물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까요? 아까 연천에 있는 전곡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마고원 지역에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표기해보고 네. 나중에 신석기 시대 유적지를 다른 색깔 펜으로 표기를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특징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구석기하고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이자 가장 큰 특징. 신석기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평야 지역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구석기는 좀 더 바깥쪽일까요? 바닷가 근처? 반대입니다. 반대요? 네. 신석기 시대에는 말 그대로 강이나 해변에 살았어요. 말 그대로 농경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고 구석기 시대는 아직 수렵이랑 채집을 해야 되잖아요. 수렵이랑 채집하면 뭐 사냥을 하든 아니면 열매를 줍든 산에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들은 전부 동굴이 있는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이요? 네. 신석기 지역은 어쨌든 물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바닷가가 중요한 게 바다가 결국 바다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강의 하류 부분 있잖아요. 네. 강의 하류 부분이 결국 바다랑 만나잖아요. 그 지역이 사실 농사를 처음에 시작하기 제일 쉬운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들, 그래서 바닷가 지역 같은 경우도 그리고 모래사장 같은 데가 곡식을 보관하기도 편하고 바다에 나가서 채집 생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 신석기 유적지는 전부 이렇게 해안가 혹은 강가를 끼고 있고 구석기 유적지는 전부 이런 구릉이라던가 산을 끼고 있는 내륙 지역인 거죠. 이 두 가지 특징이 시험에서도 늘 물어보는 그리고 구석기랑 신석기의 본질적인 차이를 나누는 가장 큰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